부터 뒤에는 계속 어렵습니다. 긴장 바짝 하고 천천히 해보자. 그래도 원리를 잘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집중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가볼게요. A가 음수일 때 AX 플러스 B를 풀어라 그랬는데 1차 부등식을 푼다는 얘기는 뭐 X가 뭐죠? 얼마보다 크다 또는 작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AX를 X로 만들 거야. 우리 뭐 다 알죠. AX를 X로 만들려면 AX는 A랑 X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A를 나눠줘야 된다. 그렇죠? A를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AX를 X로 만들어주면 B도 똑같이 A를 나눠주면 되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A가 양수냐 음수냐 물으면은 지금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당연히 양수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초등학생스러운 생각을 우리가 벗어나야 돼. 중1스러운 생각을 벗어나야 돼. 그래서 딱 A가 음수라고 누가 딱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잖아. A가 음수래. 양변에 A로 나눴는데 A가 음수라니까?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A가 양수니 음수니 그럼 다시 마이너스 A가 양수니 음수니 그러면 또 100명 중에 90명 음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너스에 수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이게 음수인 게 자명한데 문자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 음수인지 양수인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그냥 수만 쓰여 있으면 이게 양수임이 자명한데 자, 3이라는 수가 양수임은 자명하지만 A라는 수가 양수인 건 몰라요. 오케이? 왜? 문자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들어가기 전이니까. A라는 수가 있는데 A에다가 내가 음수를 넣어버리면 이건 음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A가 음수라고 딱 얘기를 해줬으니까 요 항상 문자가 오면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떤 표현이 있는지를 봐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A로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B 나누기 A는 우리가 조금 더 예쁘게 쓰면 뭐 A분의 B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어야만 음수다. 이런 고정관념 벗어야 되고 그걸 벗기 위해서 연습 문제 계속 풀어볼 겁니다. 계속 볼게요. 자, A-2 곱하기 X 요거 풀어라 했으니까 어떻게 변형해야 X가 될까 이렇게 물었어요. 오케이? 어떻게 돼? A-2X는 A-2 곱하기 X잖아. X에다가 A-2가 곱해져 있다 이 말이야. 그걸 X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누기 A-2를 해줘야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나누기 A-2 여기서도 똑같이 나누기 A-2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은 A-2로 나눠주면 얘는 X가 됐고 얘는 2 곱하기 A-2 또 나누기 A-2가 됐어요. 근데 요게 그럼 부등호 방향은 신경 써야죠. A-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직 모르잖아. A-2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여기 나와 있죠. A가 2보다 작대. A가 2보다 작대. A가 2보다 작아. 작은 거에서 2를 빼면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우리 경험상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봐봐. 1 빼기 2 작은 거에서 큰 거 뺐더니 마이너스 1 음수 나오잖아. 2 빼기 3 마이너스 1 음수 나오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문자가 나오면 항상 긴장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얘가 음수라는 걸 알았어. 왜? 2보다 작은 수에서 2를 뺐으니까 이게 음수라니까. 그러니까 양변에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 바뀌어야 되겠죠. 바뀌고 나서 우변 조금만 더 정리하면 이것도 역시 우리가 분수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러니까 A-2분의 2배의 A-2예요. 오, 약분돼서 날아가면 뭐만 남습니까? 2만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x 앞에 a가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연습 좀 계속 해볼게요. 자,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어떻게 한다? 좌변 이항, 이항, x 있는 거 없는 거, 그렇죠? 그 이항 할 때는 변하지 않아요. 부등호 방향. 그럼 ax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가 원래 있었고 2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요거 묶어내는 것도 우리 할 줄 알죠? 3x 빼기 2x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x로 묶어내고 3 빼기 2 하고 그래서 3에서 2 빼면 1, 1x. 근데 이 과정은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생략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렇게 문자로 나와 있을 때는 그 과정을 살릴게요. 그럼 x로 묶어내면 그 계수끼리 a-2 그죠?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
나중에는 얘를 나눠야 되겠지만 그거는 일단 쌤이 설명 안 하고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라. 좌변은 x 있게끔, 우변에는 x 없게끔 이 정도까지만 일단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거 계속했는데 수직선은 쉽죠. 이건 쉬워요. x가 a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수직선은 우리가 뭐 다 해봤잖아, 그쵸? 0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a라는 수가 있는데 a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우린 수직선에서 큰 수는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죠. 그래서 a보다 큰 수는 a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오케이. 그 다음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얘랑 디테일 차이가 뭐가 있어요? 등호가 있냐 없냐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a가 들어가고 얘는 a가 안 들어가거든. 그럼 a가 들어간다는 건 어떻게 표현해요? 이렇게 새까맣게 색칠해주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새까맣게 색칠해줘요. 그럼 a보다 작다라고 하면 쉽겠죠? a보다 작다라고 하면 왼쪽,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왼쪽이면서 색칠해주면 되겠어요. 오케이? 당연히 알겠지만 혹시나 해서 한 번만 더 친절하게 해주면 x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게 2, 3, 4 뭐 이런 거 있겠죠. 물론 1.1, 1.2 이런 것도 있을 거야. 근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물론 아까 했던 1.1이라든지 1.2라든지 2, 3, 4 이런 수들이 다 들어가겠지만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값 중에 1이 있다는 거. 맞죠? 아는 내용이죠. 자, 됐고요. 밑에 24번. 이제는 활용 문제. 여러분들 활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식 세우는 거 쌤이랑 또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한 개의 A1인 물건 A와 B1인 물건 B를 합해서 10개 산다. 물건 A를 X개 샀다면 필요한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자, 이런 거 엄청 어려워하죠. 여러분들 문자 나오면은 되게 어려워하잖아. 모르겠으면 어떻게 한다? 수를 넣어서 천천히 한번 이해해 봅시다. 시작. A 물건이 만약에 2개라 쳐봐. 그럼 B 물건은 몇 개겠어? 8개겠죠. 근데 A 물건은 2개인데 A1이야. 그럼 가격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둘이 곱해서 2A1 이렇게 되겠고 8개인데 B1이야. 그쵸? 그러면은 가격은 둘이 곱해서 8B1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 만약에 이 3개가 됐어. 그럼 이거 몇 개 되겠어? 7개. 그럼 요거 3A 되겠고 요거 7B 되겠죠. 근데 얘가 X개야. 그럼 얘는 몇 개일까? 더해서 10이다. 그럼 얘가 X면 얘는 3일 때 7이라고 할 수 있었고 5일 때 5라고 할 수 있었으면 X일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10-X 이렇게 되겠죠. 그쵸? 10-X. 그러면 X 곱하기 A니까 얘는 AX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10-X 곱하기 B니까 B 곱하기 10-X 그냥 이렇게 써서는 안 되죠. 다 항식을 곱했을 때는 괄호를 해서 곱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더해줘야 되겠어요. 더하면은 따라서 AX 더하기 B에다가 10-X 되게 어렵죠?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요거는 AX 더하기 요거는 10B 요거는 마이너스 BX 조금만 더 예쁘게 써보면 요거는 우리가 아까 했듯이 x로 묶어내고 개수끼리 쓰면 a-b 그 다음에 더하기 10b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할만하죠.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5번 와 이런 것도 되게 어려워. 10개 가격이 1,000원이고 한 개당 500원이야. 그럼 x개를 샀을 때의 가격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건 뭐 고등학생들한테 시켜도 못하는 애들이 부지기수거든요. 자, 일단은 이 x라는 수가 10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할게요. 그렇지 않으면 표현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시작. 문제는 이해했죠? 10개 가격이 1,000원이고 추가되는 한 개당 500원이래. 그럼 만약에 내가 11개를 샀어. 11개를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10개 더하기 1개로 보는 게 맞겠죠. 10개 더하기 1개로 봐서
어떻게 되겠어? 10개는 1,000원, 1개는 500원.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12개를 샀다고 해봐. 12개를 사면 10개 더하기 2개. 그럼 10개는 1,000원. 그럼 2개는 얼마? 1개당 500원이니까 2개는 또 1,000원이 또 더해질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세련된 학생들은 1,000이라고 안 쓰고 500 곱하기 2라고 씁니다. 그럼 13개 한번 가볼까요? 13개는 10 더하기 3. 그럼 기본 1,000에다가 또 어떻게 되겠어? 500 곱하기 3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개를 사면 10개랑 몇 개로 구분되겠어? 10개랑 몇 개로 구분되겠어? 이 3이라는 수는 이 13에서 10을 뺀 수죠. 2라는 수는 12에서 2를 뺀 수잖아. 그럼 여기는 X에서 10을 빼가지고 X-10이라는 수가 와야 되겠지. 10개랑 X-10개로 구분을 하는 거야. 그럼 이 10개에 대한 가격은 1,000원. 그 다음에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 위에 똑같죠. 여기 2일 때 500 곱하기 2였고 여기 3일 때 500 곱하기 3이었으니까 X-10일 때는 500 곱하기 X-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X-10.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보면은 1000 더하기 500 곱하기 X-10 이렇게 되겠습니다. 끝. 그러면 조금 더 예쁘게 쓰면 1000 더하기 분배 법칙 쓰면 50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00. 그러면은 요거 500x 마이너스 4000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부등식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X개를 샀을 때 가격이 뭐 10,000원 이하가 되려면 몇 개까지 살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라든지 등등.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부터가 우선이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가격에 대한 문제에서 유리한 방법, 당연히 가격이 싼 게 유리한 거야, 비싼 게 유리한 거야. 그렇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유리한 거죠.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가, 유리하도록 이런 문제를 내면 거기서 우리 학생들이 부등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상식적인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자, 원가랑 상품의 이익, 그쵸? 원가 주고 이익 주고 가격 묻는 거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거 숫자 주면 잘하면서 문자 주면 너무 심각하게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던데, 여러분들 뭐 백화점 가가지고 뭐 사고 싶은 옷 같은 거 막 20% 할인하면 팍팍팍 계산해가지고 와 대박 뭐 이러잖아. 맞죠? 그 계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렇게 해보자. 1,000원짜리 상품을 내가 10%의 이익을 붙여서 판대. 그럼 그 가격이 얼마예요? 아마 맞출걸? 1,100원이라고 대부분 대답했을걸요? 그쵸? 왜? 이 1,100원이라고 하는 게 1,000원 기본에다가 100원을 더한 거야. 그쵸? 그럼 이 100원이라고 하는 거는 1,000원의 10%인 거지. 그쵸? 1,000원의 10%. 그럼 다시 1,000원이 있는데 20%의 이익을 붙인다면은 1,200원에 팔겠죠. 그렇죠? 1,000원 더하기 200원. 그럼 이 200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되죠. 1,000원에 20%. 20%라고 하는 거는 100분의 20을 곱한 거거든. 이 100원도 1,000원에 10%였으니까 1,000원에다가 100분의 10을 곱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예쁘게 쓰면 우리가 1,000으로 묶어내면 1 더하기 100분의 10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요것도 좀 예쁘게 나타내면 1,000으로 묶어내면 1 더하기 100분의 20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럼 가만히 비교해 보면 얘가 1,000원이라서 여기 1,000이 온 거고 얘가 20%라서 여기 20이 온 거야. 그럼 나머지는 원래 있던 값들이거든. 오케이?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값을 좀 어렵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5% 인상했어. 5만 원을 5% 인상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5만 원에다가 인상했으니까 더 할 거야. 5만 원의 5%. 5만 곱하기 100분의 5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이게 자주 나와가지고 외울 거야. 이거 그럼 5만으로 묶어내면 1 플러스 100분의 5 되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아까 100 대신에 5만 들어갔고 20, 10 대신에 5 들어갔고 1, 100 얘들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네. 그쵸?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원래 가격 곱하기 1 원래 있던 거고 100 원래 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익률이 들어가는 거죠. 이해됐어? 그럼 이거 봐봐. 원래 가격 이거 얼마? A 몇 퍼센트? B 퍼센트.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B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엔 할인했대. 할인 여러분들한테 더 쉽죠. 5,000원짜리를 10% 할인 그러면은 빠바박 계산해서 바로 4,500원 그럴 걸. 그럼 이것도 역시는 어떻게 돼요? 5,000원 할인이니까 빼기 500원을 뺐다는 건 5,000원의 10%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뺀 거야. 그쵸? 그러면은 요것도 위에 것처럼 써보면 이렇게 돼요. A 곱하기 1 할인이니까 마이너스 B 퍼센트니까 100분의 B.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그쵸? 이거 자주 나오니까 외워두세요. 원래 가격 앞에 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1은 있어야 되고 인상이면 플러스 인하면 마이너스 몇 퍼센트 B 퍼센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100분의 B랑 완전히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퍼센트를 100분의 얼마로 표현을 해서 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29번 되게 쉽습니다. A1짜리를 X%의 이익을 붙였대. 그럼 1 플러스 100분의 X 너무 쉽죠? 근데 이게 안 팔려가지고 다시 할인을 했대. 다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곱해준 거고 그럼 1 마이너스 할인이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Y%니까 100분의 Y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